여러분, 우리 성격은 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롭고도 논란이 많은 답을 제시한 프로이트의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심리 성적 발달 단계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성격은 대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건 심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잖아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정말 혁신적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답을 내놓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성격이라는 게 사실 인생 초반에 아주 어린 시절, 딱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마치 우리 각자의 성격이 완성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일종의 지도를 그린 것처럼요. 자, 그럼 이 지도를 따라가는 여정의 연료는 뭘까요? 프로이트는 이걸 리비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큰 건데요.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에너지의 초점이 나이에 따라 우리 몸의 특정 부위로 계속해서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지도를 따라가는 기류에서 너무 큰 좌절을 겪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과한 만족을 얻잖아요? 그럼 그 단계에 딱 발이 묶여버리는 이른바 고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착은요, 나중에 어른이 된 우리 성격에 정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프로이트가 그린 성격 발달 지도의 전체 그림입니다.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그리고 생식기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거쳐가는 5개의 아주 뚜렷한 단계들이죠. 그럼 지금부터 첫 단계인 구강기부터 시작해서 이 여정을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의 기나긴 여정은 바로 세상과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즉 유아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게 처음인 이 시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첫 번째 무대는 바로 구강기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시기 아기들의 세상은 온통 입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아기의 리비도가 전부 입과 혀, 입술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입으로 가져가서 빨고 맛보면서 세상을 탐색하는 거죠. 이 시기의 아기는 인생의 첫 번째 큰 과제, 바로 젖대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프로이트는 이 과정을 얼마나 잘 거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된다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쌓은 아이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과제, 바로 통제와 자율성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 무대가 바로 두 번째 단계, 학문기입니다. 이 시기의 리비도는 이제 학문주의로 옮겨가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배변 훈련이 됩니다. 프로이트는 이걸 일종의 전쟁터로 봤어요. 아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와 부모님이 원하는 사회적 규칙 사이에서 처음으로 협상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자기 통제력과 독립심을 키워나가는 거죠. 바로 이 학문기에서의 고착이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성격 유형을 만들어낸다고 봤어요. 만약에 부모가 배변 훈련을 너무 느슨하게 했다. 그럼 학문 폭발적 성격이 돼서 나중에 막 어지럽히고 충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엄격하고 강압적으로 했다? 그럼 학문 보유적 성격이 돼서 지나치게 깔끔 떨고 뭐든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자, 이제 프로이트 이론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논란이 많고 복잡하다고 여겨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 남근기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의 리비도는 이제 성기로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하고 가족관계에 대한 아주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죠. 이때 아이들은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이 삼각관계 속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 정체성이 확립되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성, 즉 초자아의 기초가 만들어진다고 봤습니다.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겪게 된다고 했죠. 처음엔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를 경쟁자로 느끼다가 아빠에게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거세 불안을 겪게 된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도 아빠처럼 되어야겠다 하고 아빠를 닮으려고 하는 동일시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아빠의 도덕적 기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했던 남궁기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발달 여정은 잠시 숨을 고르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네 번째 단계, 잠복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왔던 리비도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잠시 수면 아래로 조용히 가라앉는 시기죠. 근데 이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승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그 넘치는 에너지를 학교 공부나 새로운 취미, 그리고 특히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에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성이나 지적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잠잠하던 시기가 지나고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잠자고 있던 리비도라는 엔진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점화됩니다. 드디어 여정의 마지막 단계, 생식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단계의 리비도는 이제 이성과의 성숙한 관계에 집중됩니다. 프로이트가 생각한 이 시기의 최종 목표는 바로 사랑과 일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성인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만약 이전 단계들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착 문제가 남아있다면요. 바로 이 시기에 그 문제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로이트가 그린 지도를 따라서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긴 여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과연 이 지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프로이트의 이 이론은 심리학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중요하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이 있다. 같은 개념들은 현대 심리학의 기둥이 됐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계도 분명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뭐든지 너무 성적인 에너지, 리비도와 연결해서 설명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지도보다 훨씬 더 새롭고 정교한 지도들을 많이 그려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가 처음 제시했던 이 독창적인 여정은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이트의 이 지도는 인간 본성을 꿰뚫는 영원한 통찰일까요? 아니면 그저 흥미로운 과거의 유물일까요?